안녕하세요. 타임 읽어준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레코드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뉴스가 되겠습니다. 7월 말이죠. 2022년 7월 말 그때 해당됐던 기록 뉴스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니까 유로화와 달러화가 지금 패러티를 이뤘다는 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지금 1달러가 지금 이제 1유로. 원래 유로가 좀 비쌌잖아요.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1달러가 1,200원. 그럼 유로는 한 1,400원, 1,350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한 200원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지금 등가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언제냐? July 13. 7월 13일자 1유로가 가치가 지금 bring the euro to parity. 패러티를 이뤘다는 거예요. 패러티. 자, 패러티란 말은 파라는 어원에서 왔어요. 파란 말이 equal이라는 뜻의 어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알아보면 패러티란 말은 등가, 동등한 가치, same이라는 뜻이니까 여기서 와서 이제 disparity가 있죠. 불균등, 균등하지가 않은 거죠. disparity. 타임즈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disparity. parity, 등가의 반대, this라는 접두사 썼죠. 우리가 이제 신발 같은 것을 쌍을 페어라고 하죠. 여기서 와서 이제 피어, 귀족 계급이 피어라는 뜻이 됐고요. 그 다음에 umpire. umpire라는 것은 언이 not이잖아요. 이게 not equal. 심판이란 뜻인데 umpire가 같은 옷을 입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원이. 그래서 심판은 별도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compare, 비교하다. disparage, 이것도 많이 나온 단어죠. parage. 그래서 this가 반대의 뜻이니까 깔보다 이런 뜻입니다. disparage. 즉 동등한 입장으로 안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왜 달러가 이렇게 지금 초강세가 이루고 있느냐는 거죠. 즉 유로화의 가치까지 갔느냐는 건데 지금 결론은 지금 경기 침체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또 기자재가 상승이 됐고 석유 가격이 증가하면서 지금 물가가 폭등을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을 올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기축통화인 달러가 이제 귀중해지는 거죠. 금리가 인상되니까. 그러니까 달러를 가지고 있는 수요가 생기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달러를 이제 자산으로 매입을 하기 시작하니까 달러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달러가 지금 초강세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그럼 어떤 입장이냐면 금리가 지금 계속 동결을 했단 말이에요. 유럽에서는 마이너스 금리 상태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준금리가 0%입니다. 예금을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0.5%예요. 그러니까 은행이라고 하는 한국은행처럼 은행 지불금을 맡기잖아요. 은행에다가. 그러면 이 지불금을 맡기면 원래는 이자를 줘야 되는데 오히려 맡기면은 마이너스 0.5%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웬만하면 은행에서 돈을 대출해서 경기를 부양해라 이런 것이 유럽의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예금 금리를 이제 올린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도 미국도 똑같이 코로나로 돈을 너무나 많이 풀었기 때문에 돈을 이제 뭐라고 한다고 하죠? 테이퍼링이라고 한다고 했죠. 수도꼭지를 잠근다라는 표현으로 계속 나왔던 거.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해서 지금 물가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달러가 지금 강세를 이룰 수밖에 없다. 더 이상 돈을 못 푼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자, 이런 시각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20년 만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달러가 유럽화, 그러니까 유로와 동등한 가치가 됐다. 이것이 이제 기록 뉴스가 되겠습니다. 역사를 딱 보니까 어때요? 지금 패러티라고 해서 1달러와 1유로가 지금 동등한 가치가 됐다는 것이고 지금 유로화가 출범한 98년인가요? 이때쯤 2000년 이때쯤 마이너스가 됐네. 그죠? 처음 시작했을 때. 그리고 처음으로 지금 1달러가 1유로가 됐다는 것이 이제 7월 13일 날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어때요? 유로화가 지금 강세였잖아요. 초강세였는데 지금 1달러가 됐다.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가 될까요? 그렇죠.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아주 높았던 피그스라고 해가지고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이 4개 나라가 지금 부채가 높았기 때문에 위험에 지금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죠. 유럽 국가가 지금 러시아 천연가스에 40%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유럽도 물가가 지금 8%까지 올라갔다는 거고 미국의 7월 금리가 0.75% 자이언트 스텝을 2022년 7월
말 지금 이제 7월 28일인가요? 이때 연준에서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하잖아요. 이때 이제 0.75%를 또 올린다고 그래요. 이걸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니까 계속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침체 공포가 확산되다 있다 보니까 안전자산인 달러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지금 1,200원대에서 1,300원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지금. 환율이.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한국의 이제 또 가계부채가 1,859조입니다. 1,859조. 그래서 이것이 이제 폭탄이라는 거죠.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서 가계부채,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우리나라도 이자율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빚이 있는 사람은 이자 감당이 힘들어져. 그러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무너지는 게 폭탄이 터질 수가 있다. 그래서 경기 침체 공포가 확산된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인상이 도미노처럼 유럽도 이제 유럽 국가도 이제 이렇게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금리를 올리게 되니까 피그스,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중에 하나가 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머스크가 57조 원 트위터 인수 계약을 파기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약금만 1조 3천억 원이다. 2022년 7월 10일자 중앙일보에서 캡처한 기사입니다. 트위터가 그래서 이제 수했다는 거죠. 그 일론 머스크를 수했다. SUE죠. 이 수. 고소했다는 거예요. 고소. 그래서 이제 try to terminate his proposed acquisition of the company. 회사를 이제 acquire, 인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인수했던, propose, 제안했던 그 인수를 terminate, 종결시키려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트위터가 고소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트위터 왜 그러면 그만뒀을까? 트위터 측에서 어떤 정보를 줬는데 그 가짜 정보, 스팸 계정 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니까 트위터의 계정을 봤더니 의외로 가짜 그 계정이 많았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 트위터는 그래서 이제 계약 위반, 위약금 소송과 함께 인수 작업을 압박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외신들에서는 진짜 이유는 인수 자금난이 있지 않느냐, 이게 돈이 없다. 트위터 가치가 또 하락했다. 또 양측의 어떤 치열한 법적 싸움 끝에 적정 가격으로 인수 타결 전망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자, 머스크 said one reason he want out. 그가 나갔던 이유는 is 트위터가 withhold란 말은 보류하다. 뒤를 잡고 있으니까. information, 정보를 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The number of bot account of each platform. 그러니까 플랫폼, 즉 트위터라는 이 플랫폼이라는 것이 이제 bot account. bot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로봇이라고 하는데 특정 작업을 자동으로 반복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요즘 상담할 때 채팅한다고 하죠. 로봇이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로봇 그 어카운트 계정의 숫자에 대해서 정보를 계속 트위터가 보류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트위터를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트위터는 근데 denied this, 이걸 부인했다는 것이고, 말하기를 Musk didn't read a summary it gave him of how it calculate bot numbers. 그렇죠. bot number를 정확히 이제 계산을 해서 어떤 summary, 어떤 그 보고서를 줬는데 이것을 머스크가 읽지 않았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한 짧은 기록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y said I couldn't buy Twitter. 나는 트위터를 사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들은 말했다. They wouldn't disclose bot information. 그렇죠. 이 bot information을 disclose, 밝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Now, 그래서 they want to force me to buy Twitter in court. 법정에서 이제 트위터를 살도록 나를 강요하기를 원한다. Now they have to disclose bot information in court. 그래서 법정에서 이 bot 정보를 이제 깔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테슬라 코파운더인 이 일론 머스크는 밈이란 말은 짤방이라고 하죠. 짧은 동영상. 그걸 짤방이라고 합니다. 밈이라고 하죠. 밈. 그가 포스트 게시를 했어요. 트위터에다가. 뭐라고? After saying he is breaking off a $44 billion deal이죠. 자, 44 밀리언 딜, 이 엄청난 돈의 그런 거래를 break off, 계약을 파기했다는 거예요. To buy the platform, 트위터라는 그 플랫폼을 사는 거에 대한 계약. 트위터 sued Musk on July 12. 그래서 7월 10일 날 고소를 했다. 이제 월스트리트 정보를 갖고 와봤는데 머스크의 그 자금난을 이제 큰 이유로 들었다고 그래요. 지난 1월 트위터 인수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테슬라 주가가 하락했고요. 또 시장 침체, 경기 침체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금난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트위터 인수를 보류할까 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트위터에서는 앞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라며 자금 확보의 어려움을 우회적으로 실토했다고 합니다. 머스크가.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주가가 11월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에 비해 50% 가까이 하락했고 2021년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리고 이제 머스크가 순자산이 순식간에 1,000억 원이 이제 주식이 하락하면서 1,000억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위터 인수 자금을 조달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를 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기사입니다. 자,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엘버에 위치한 조지아 가이드스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별명이 아메리칸 스톤헨지라고 불리고 있다는 거죠. 그 영국의 그 왜 제사 지내는 스톤헨지 있죠? 그와 스타일이 비슷한데 1979년도에 6월에 세워진 것까지는 알려졌지만 이게 한 5.87m 정도, 한 6m 정도의 높이의 푸른빛 화강암으로 지어진 어떤 돌인데 여기에는 이제 이 석판에 한 8개, 9개 정도의 그 국어로 그 여러 나라 말로 쓰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어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 이제 10가지 정도 마치 10계명, 성경에 그 10계명처럼 쓰여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면 뭐 maintain humanity, 그 인류를 5억 아래로 유지해라. maintain humanity in perpetual balance. 그러니까 perpetual, 영원한 균형을 가지고 뭐과 nature, 자연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자연적으로 어떤 재앙도 없이 안락하게 살아가려면 이 지구가 5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석판에다가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목이 가이드잖아요. 가이드란 말은 우리가 안내란 뜻이잖아요. 안내. 그러니까 어떤 10계명처럼 뭐 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가이드, 안내를 하는 거죠. 뭐 그다음에 뭐 가이드 리프로덕션 와이즐리, 그러니까 재생산, 그러니까 생산, 인류가 어떤 그 생산을 현명하게 해야 된다고 가이드 해주고 있고요. improving 뭐 피트니스와 다이버시티, 뭐 다양성과 적절성을 향상시키면서 현명하게 생산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뭐 unite humanity with a living new language, 새롭게 어떤 살아있는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우리 인류를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고, 뭐 rule passion, 뭐 열정과 페이스, 신뢰, 전통, 그리고 all things with tempered reason, 적절한 그 이유를 가지고 어떤 통치를 해라. 뭐 이런 말도 있고요. 뭐 protect the people and nation with fair law and just court, 공평한 법과 정당한 법원에서 사람들과 국가를 뭐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고, 아무튼 뭐 전 세계 뭐 코트 법정에서 어떤 외부 어떤 논쟁 같은 것을 해결하도록 해라. 뭐 이런 말도 있고, 이런 어떤 그 마치 미국의 스톤헨지, 아메리칸 스톤헨지라고 별명이 붙어 있는 이 돌이 최근에 깨졌다는 것이죠. 어떤 사고로 인해서. 자, 내용을 한번 보죠. 자, 19피트가 하이트, 아까 그 6m 정도의 그 높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조지아 가이드스톤이, 조지아주에 있는 가이드스톤이 그 마니모트 기념물이 before, 그 뒤에 it was bombed on July 6, 7월 6일 날 어떤 밤 폭탄을 좀 터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demolished, 무너졌다는 것이죠. demolish, 무너지다. demolish, 무너지다. 여기 사진 보시면 돌이 지금 무너져 있죠. The structure, 이 구조물은 unveiled in 1980, 1980년도에 이제 79년도에 제작을 했고 이제 80년도에 베일을 깠다는 거죠. 베일이 unveil 됐으니까 밝혀졌는데 it had become the target of right-wing conspiracy theory. 그러니까 right-wing이니까 우파죠. 우파의 그런 음모론, 우파론의 음모론의 그런 타겟이 되어왔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종교적인 어떤 이미지가 없어요. 그죠? 어떤 가이드, 어떤 지침을 적어놓은 스톤인데, 이것은 이제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냥 이성의 시대라고 해서 이제 기념물로만 이렇게 지금 미국의 조지아주에 이게 있는데 어떤 지금 폭탄으로 이렇게 무너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성의 시대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제 이걸 만들었다는 것인데 어떤 주장이나 어떤 생각을 이제 가이드 해주는 거잖아요. 지침을 내린 거단 말이야. 그래서 인류를 아까 5억의 유지. 근데 이것은 성경에 좀 반하잖아. 왜? 성경은 인류가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해라라고 이제 됐기 때문에 기독교 시각에서 보면 5억을 유지해라. 이것은 조금 마치 이제 right wing conspiracy, 그러니까 우파적인 어떤 음모론의 그런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독교 단체에서 이걸 무너뜨렸다라고 이제 음모론을 제기하는 거죠. 1979년도에 그 당시 인구가 지금 43억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류가 80억이 곧 카운트다운 되고 있는데 43억이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야, 인류가 5억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가이드 지침을 내린 거죠.
이제 재밌는 것은 이제 마치 이게 석공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제 그 프랑스 혁명 당시 메이슨이라는 석공들이 쓴 글에 의하면 프랑스 인권선을 썼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석판이란 말이에요. 석판. 이 석판을 만든 사람이 이제 석공이란 뜻이 이제 메이슨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프리메이슨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프리메이슨. 뭐 모차르트가 뭐 프리메이슨파였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메이슨이란 말은 석공이란 뜻이니까 그 당시에 돌을 가지고 작업을 했다는 것은 굉장한 부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건축물들이 다 그 성경 그 천주교 그런 신자들의 그런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누가 합니까? 메이슨들이 하잖아요. 석공들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축적했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의 석공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석공들은 굉장히 부자였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이제 어떤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비밀 결사 회원, 마치 그 중세 때 길드처럼 자기들의 조합을 만든 것이죠. 그게 이제 프리메이슨이라는 조직이 된 거고, 18세기 초에 영국에서 조직된 회원 상호간의 상호 부조를 만들었던 유의 목적으로 만들었던 게 뭐다? 프리메이슨이라는 비밀 결사 조직이었다. 그것이 바로 석공들의 단체가 메이슨이었다. 그래서 뭐 일루미나티의 상징인 피라미드와 또 파리 루브르 박물관의 앞에 있는 666개의 유리로 된 피라미드, 다 이게 뭐 이런 그 프리메이슨과 관계가 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인권선언문에도 보면은 여기 보면 피라미드에 눈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피라미드에 눈이 바로 뭐다? 메이슨, 석공들, 프리메이슨의 어떤 상징물이 이 안에 들어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메이슨들이 프랑스 혁명도 뒤에서 공작을 했다.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런 사건들이 연관이 있는 거죠. 자, 브리트니 그리너라는 그 농구 선수라고 합니다. 미국 여자 농구 협회의 피닉스 머큐리 소속의 미국 프로 농구 선수라고 해요. 텍사스 웨이코에 있는 베일러 레이디 베어대에서 대학 농구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90년생, 31세인데 키가 206cm, 굉장히 크고 이 여자분이 이제 덩크슛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배우자가 보니까 어때요? 쉐렌 그리너. 그러니까 쉐렌 그리너, 즉 여자예요. 그러니까 레즈비언이라는 거죠. 레즈비언. 그러니까 이 레즈비언인 와이프죠. 이분이 이제 브리트니 그리어의 와이프, 이 사람이 7월 6일 날 말하기를, 자, NBA의 W니까 여성 그 미국 농구 협회의 이제 스타야. 이 사람이 스타인데 이분이 페이스 10 years in a Russian prison. 러시아 감옥에서 10년을 좀 직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10년 살이를. 왜? 플리드 길트란 말이에요. 플리드 길트. 유죄를 인정했다는 거죠. 뭘? 해시 오일을 into the country. 그러니까 러시아로 그 해시 오일, 마약, 일종의 마약이라고 해요. 해시가. 그러니까 이 마약을 이제 소지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10년을. 그거에 지금 직면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자 와이프가 되겠죠. 그래서 I can't rest, 나는 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녀의 휴머니티, 그녀의 인간이라는 그 사람이 지금 러시아에 지금 구류가 돼 있다 보니까 스트립이라는 박탈당했다. strip from her. 그녀로부터 이제 모든 것의 인간성을 박탈당했다는 것 때문에 나는 쉴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 브리트니 그리너의 와이프인 이 그리너 씨가 쉐릴 그리너 씨가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게 지금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그러니까 2022년 시즌 개막을 앞둔 미국 여자 프로농구의 아픈 손가락이다. 이분이 이제 2013년에 올림픽에도 나갔고요. 2016년 리오 올림픽,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미국의 금메달을 안긴 간판 센터인 그리너라고 해요. 근데 이분이 현재 러시아에 억류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그러면 아픈 손가락이냐? 지금 비시즌을 맞아서 러시아 프리미어 리그에서 잠시 뛰려던 그리너는 지난 2월 중순 모스크바 공항에서 마약 밀수 혐의를 받았다고 해요. 체포됐다. 그러니까 비성수기 때 이제 러시아에 가서 뛰고 있었나 봐요. 근데 대마초 농축액인 이 해시시 오일 성분이 포함된 전자담배가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자,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불법 행위지만 그리너가 체포될 당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 미국 주도하에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를 상대로 대대적인 그런 제재 조치를 가했단 말이야. 이게 뭐 자산을 압류한다든지 뭐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국제 스포츠계에서 러시아 팀과 선수들에 대한 대회 출전 금지 조치가 이어진 때라
러시아 정부가 그리너를 보복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설이 지금 대기가 된 거예요. 또 러시아에서는 탄압하는 것이 동성애자를 탄압하는데 이분도 동성애잖아요. 그래서 그리너는 러시아 법에 따라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1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자, 미국 뉴욕타임즈는 머큐리의 지난주 프리시즌 홈 개막전 행사 분위기를 스케치하며 관련 소식과 전망을 전했는데 그리너가 억류 이후 처음 열린 피닉스의 공식 행사에서 그와 관련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그러니까 전쟁의 어떤 그런 희생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픈 손가락이다. 그래서 이제 WNBA는 인종차별, 소수자 인권보호, 각종 사회적 이슈에 매우 빠르고 민감하게 대응해온 대표적인 스포츠 리그다. 그런데 이제 경찰 체포 과정에서 흑인이 희생된 조지 플로이드 사건 때 선수들이 즉시 경기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번 일에는 모두 침묵을 지키고 있다. 정책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이 이제 어떤 연설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시민이 야유를 부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자, 바이든 told the father of a Parkland shooting victim. 그러니까 파클랜드에 어떤 그 총기 사고가 있었는데 그 희생자 아버지인가 봅니다. 이분한테 to sit down 해라, 앉으라라고 말했다는 거죠. 언제? 그가 heckle the president during a gun law speech죠. 총기 어떤 법안 연설을 하는 동안 백악관 앞에서 대통령이 이제 해클했다는 거죠. 해클하는 야유를 퍼붓다. 이 사건은 뭐냐면 2018년도 2월 14일 플로리다주에 있는 파클랜드의 마저리 스톤먼 더글라스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는데 여기서 17명이 숨졌다는 거예요. 이때 총격범은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며 도보로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사건이 있은 뒤에 이제 총기 규제 법안을 했는데 여기에서 숨졌던 어떤 아들의 아버지가 이제 마누엘 올리버시인데 이분이 이제 interrupt Joe Biden during a speech at the White House on Monday. 그렇죠. 연설 도중에 이걸 연설을 방해하면서 야유를 퍼부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sit down, 앉아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기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사 내용이 you have to do more, 더 많은 걸 해야 된다는 거죠. 총기 규제를 더 해야 된다라고 이제 아버지 입장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whose son 조아퀸, 아들이 이제 죽었잖아요. 2018년도에 이런 스톤 더글라스 하이스쿨의 어떤 총기 사고에서. 그래서 interrupting President Joe Biden July 11 Rose Garden speech, 이 연설에서 이제 celebrating the passage of the bipartisan Safer Community Act죠. Act는 법인데 bipartisan 초당적인 안전 그 동네 법안, 요것에 대한 그 글귀를 이제 축하하는 연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제 새로운 총기 안전 규제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것인데 그것이 뭐였냐면 총기 안전법 통과를 기념하는 행사에서 중요한 시작이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거 가지고는 안 돼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일어나서 말했다는 거죠. 야, 총기 폭력의 확산으로부터 모든 생명을 구하지는 못할 것이라면서도 이 법안이 수년 전 더 빨리 실행됐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했다는 거고, 미 상원에서 이제 총기 관련 법안이 통과한 것은 29년 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총기 안전법 통과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로비 단체들이 이거 못하게 막으니까. 그래서 이제 신원조회도 좀 확실히 하고 위험한 인물이 총기 소지하는 것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레드 플래그법 실행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 Bipartisan Safer Community Act라 해가지고 incentivize state to pass red flag law. 그러니까 방금 말했죠. 레드 플래그법. 그러니까 위험 인물이 총기 소지를 못하게 하는 법. 그다음에 increase penalty for gun traffic. 건 트래피커, 그러니까 총기를 이렇게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페널티, 벌을 증가시킨다든가, enhance the background check for gun buyer under 21. 그러니까 21살 아래의 총기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백그라운드 체크, 어떤 배경을 한번 살펴본다라든가, 보이프렌드 루폴 이런 법을 이제 클로즈 그만두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인구가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자, 노벰버 11월 달쯤 되면 2022년도 11월 달쯤 되면은 유엔이 프로젝션 릴리스트 줄라이 11 그러니까 7월 10일자에서 릴리스트 그 보고서를 이제 발표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프로젝션 예상을 했다는 거죠.
자, 프로젝션은 예상하다. 포캐스트죠. 뭐라고 예상했냐면 11월 달쯤 되면은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드디어 80억이 되겠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날짜에 찍어 보니까요. 현재 세계 인구가 7억 9. 올해 출생자가 7,800명, 오늘 출생자가 13만 명. 그러니까 하루에 전 세계 인구로 봤을 때 전 세계 출생자가 13만 명 정도가 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해 사망자, 오늘 사망자 5만 8천 명 정도. 그러니까 태어난 사람이 더 많네요. 13만 명이 태어나고 평균 5만 8천 명이 하루에 죽네요. 그래서 이제 그 출생이 더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계속 인구는 지금 늘 수밖에 없다. 그래서 11월 달에 드디어 80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럽이 지금 fear energy crisis as Russia shut off key gas pipeline.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을 지금 잠그기 때문에 앞으로 겨울에 유럽이 이제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팀 켈러라는 Managing Director of the German Gas Industry Association. 그러니까 이제 그 독일의 어떤 그 가스 그 어떤 이사가 fear that 뭘 두려워하고 있냐면 러시아가 extend a scheduled maintenance shutdown of the Nord Stream 1. 그러니까 노드 스트림 1이라는 그 북유럽 그 바다 북해를 이제 통과하는 어떤 노드 스트림의 그런 것을 이제 막겠다는 거죠. 계획된 스케줄된 그런 유지를 막겠다는 이런 막겠다는 것을 extend 확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걱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줄라이 11일에 시작되었다. 유럽을 퍼니쉬 벌 주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the last few months have shown one thing. 지난 그 몇 달이 우리에게 이제 한 가지를 보여줬는데 푸틴 no 터부. 그러니까 터부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금기시 여기는 것을 없이 하겠다. 그러니까 푸틴이 이 가스를 잠근다는 것이라든지 핵을 쓴다는 거 이것은 좀 터부시하고 있잖아요. 터부란 말은 이제 금기시되고 있단 말이에요. 꺼려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노하겠다. 그러니까 노터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금기랑 꺼려하지 않겠다는 것은 가스를 막겠다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He had so many dreams. 그는 많은 꿈을 갖고 있었다. 자, 27일 미국 텍사스에 있는 샌 안토니오, 그러니까 멕시코 국경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 샌 안토니오에서 시신 46구가 발견된 지금 트레일러, 지금 이 버스죠. 큰 트레일러, 버스, 트럭 주변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2022년 6월 27일 사건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보니까 지금 53명의 사람들이 실어져 있었다는 것인데 이날 뭐 텍사스의 날씨가 뭐 45도 뭐 이렇게 엄청나게 나갔다는 거잖아요. 냉장고도 없는 이 찜통 더위에 여기에서 다 질식해서 사망을 했다는 것인데 53명 중에 14명, 14살짜리 한 명이 14살짜리 툴루 떼빠지라는 그 about her cousin 어떤 사촌에 대한 이야기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 뚜누이라는 사람이 이제 CNN에 나와서 이제 인터뷰했는데 이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After being trapped in a truck, 트럭에 갇혀서 carrying migrant, 이주민들이죠. 그러니까 멕시코 국경을 통과해서 이주하려는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샌 안토니아에서 53명이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이런 기사인데 이 중에서 이제 14살 먹은 아기가 있었나 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촌이 하는 말이죠. 이 아기는 정말 많은 꿈이 있었는데 죽었다는 어떤 안타까운 소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지금 뭐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가고 있는데 뭐 이런 사건이 뭐 이번만 있는 게 아니고 몇 년 전에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고가 53명이나 죽은 사람들이 이런 한여름 땡볕에 갇혀서 죽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되겠네요. 자, 오늘은 기록 뉴스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